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1번서부터 25번까지 해서 5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5문제에 대해서 복습하고 이번 시간에는 26번 문제서부터 이제 30번 문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의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 시 비교하면 답은 1번이죠. 전전압 기동 전류의 3분의 1배로 된다. 22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 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답은 1번이죠. 단상 유도전동기. 23번 삼상 전파정류회로에서 전원 250V 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 볼트의 최대값은, 요거는 그 실효값은 루트 2분의 VM에서 VM 맥시멈 볼테이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VRMS 하면은, RMS가 루트 민 스퀘어라고 했죠. 그래서 실효 값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1.414가 나오고, 그걸 곱하기에 실효값 여기 250V를 넣으면은 353.5인데 자격증 시험은 4452B라고 했죠. 4는 버리고 5는 반올림해서 354V.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4번 3단자 사이리스트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 3개는 다 3단자예요. 얘만 4단자예요. SCS만.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기동 토크가 작지가 않고 기동 토크가 크다고 얘기했죠. 답은 2번입니다. 26번 문제. 오늘의 이제 문제죠.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세 개의 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전 하고 있는데, 얘의 방향을 바꾸겠다 하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처럼, 여기 좌측을 A, 우측을 가운데를 B, 그 다음에 우측을 C상이라고 하면은 B상과 C상을 바꿔주면은 역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삼상 전원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꾸면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파형을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요 각도로 보면은 얘가 120도 각도로 그 A, B, C 상이 120도의 각도로 전기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전 자개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은 회전 자개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쉐이딩이나 콘덴서나 분상이나 반발을 써가지고 우리가 회전 자개를 강제로 만들어 주지만은, 삼상의 경우는 회전 자개가 120도의 각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도의 각도로 가지고 간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노란색과 뭐 파란색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그 회전 자개가 역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제동 할 적에도 그렇게 써요, 실제.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참고하세요. 삼상 유도전등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삼상 중 2개 상을 바꾸면 된다. 단상 유도전등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기동 코일과 회전 코일을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 자개의 방향을 바꾸는 원리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이 파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를 공부하게 되면 회로 이론에서 교류 전력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근데 전기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질 않거든요. 전기 이론이라는 걸 넣어놓고서 전기 이론에 전기 자기약이랑 회로 이론을 막 짬뽕 시켜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없습니다.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는 회전 자개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에 두 선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현상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기전동기는 사실 진상과 지상을 모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뭐 동기전동기도 뭐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V 커브를 가지고 왔어요. V 특성 곡선이라고도 하고 V 커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축 횡축에는 필드 커런트 여자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축에는 아마추어 커런트 해가지고 전기자 전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직류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어요. 직류 여자 전류 필드 커런트를 IF를 증가시켰을 적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은 얘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V 커브가 그려졌을 적에 이제 PF가 이제 파워 팩터 역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리딩이라고 적혀요. 리딩은 진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레깅, 좌측편의 레깅은 지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른 역률이냐 아니면 늦은 역률이냐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필드 커런트를 올렸을 적의 현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리딩이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어떤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진상 역률을 만든다가 정답입니다. 이거 문제에서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고하세요. V특성 공선에서 횡축 계좌 전류가 종축 전기자 전류, V특성 공선의 왼쪽은 지상, 오른쪽은 지상이 된다. 앞선 전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요 곡선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우리 동기전동기의 특성을 보면은 이 V특성 곡선을 V특성 곡선을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기 기능사 과정이니 여기서는 요 정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V특성 곡선이 있다. V 커브 곡선이 있다. 그래서 익사이팅 커런트가 필드 커런트가 늘어나게 되면은 앞선 전류가 흐른다. 만약 필드 커런트가 낮아진다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지상 역률이 만들어진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뭐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뭐 뒤지냐 앞서냐 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8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 1200rpm일 때 전동기 회전속도 rpm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ns는 우리가 동기속도라고 얘기하고 n은 그냥 회전자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립 4%, 유도전동기에서는 슬립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발생돼야지 돌아요. 그래서 이 슬립 4%의 동기속도 ns가 1200rpm 회전자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이거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회전자 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n은 ns의 가로역을 1 빼기 s예요. 그래서 여기 동기속도 ns가 1200이고 1은 그냥 주어지는 거고 빼기 4%니까 0.04로 적어야 돼요. 4로 적으면 안 돼요. 0.04로 적고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115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이 뭐냐? 슬립은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S는 NS분의 NS 빼기 N 곱하기 100을 통해서 슬립을 구합니다. 만약에 슬립이 크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슬립이 크다. 그러면은 부하가 많이 걸렸다. 로딩이 많이 돼 있다. 슬립이
작다. 그럼 부하가 좀 적게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슬립이 마이너스로 된다. 그러면 발전기로 유도 전동기가 발전기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뭐 다 이해하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고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슬립 SE 크고 작음의 의미. 슬립이 크다. S값이 큼, 예 5%. 부하가 크거나 모터에 가바가 걸린 상태. 모터의 효율이 낮고 발열이 증가하고 에너지 손실이 증가한다. 그리고 슬립이 작다. S값이 1% 이하. 부하가 작고 모터가 가벼운 상태. 고효율 전동기. 전력 손실이 적다. 고속 운전이 필요할 경우 유리하다. 슬립이 0인 경우 동기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 즉 동기 모터의 경우 유도 전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도 전동기에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동기 속도는 뭐 슬립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즉 슬립이 크면 부하가 크고 슬립이 작으면 부하가 작거나 모터의 효율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얘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능사에서는요. 29번 부월즈 계정기로 보호되는 것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제 경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제 발전소 전기 설계도 했었고, 그 다음에 H사의 초고압 변압기 설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월즈 계정기는 변압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하는 세 가지: 차동 계정기, 정기적인 이상 검출; 비율 차동 계정기는 정기적인 이상 검출; 부월즈 계정기는 기계적인 이상 검출; 유증기의 온도 측정.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 부월즈 계정기 같은 경우는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합니다. 근데 주 탱크가 뭐야? 진짜 뭐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탱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변압기 외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컨서베이터는 우리가 변압기 내부에 오일이 함침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오일과 컨서베이터의 루버백의 사이에서 이게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좀 이제 버퍼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9번 문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변압기, 이거 아주 조그만한 변압기입니다. 조그만한 변압기.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부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 요 자그마한 짝대기도 있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하 측의 저압 부싱이 될 거고, 여기 좀 긴 거는 고압 측 부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컨서베이터예요. 얘가 컨서베이터고, 요 네모난 게 탱크고, 여기 튀어나와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는 게 방열기, 라디에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주 탱크, 이 네모난 탱크,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여기 있죠. 컨서베이터 사이에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란 게 부월즈 계정기입니다. 기계적 보호 장치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뭐 차동 보호를 위한 여기 정기적인 보호 장치 중에서 이제 우리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위상각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서 트립을 하냐, 아니면 전류 차에 의해서 트립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87, 이제 그 제어기구 번호 87번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를 의미를 합니다. T가 붙으면 우리가 변압기용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L이 붙으면은 라인, 그래서 솔로에 대한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되고, 이제 G가 뒤에 영어로 G가 붙으면 제너레이터, 발전기용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가 여기 달려져 있어요. 여기 전동기 380에
450kVA라는 전동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는 거 얘를 우리가 CT라고 해요. CT는 우리가 변압기의 1, 2차 변류비를 우리가 이제 전류값을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4000대 1짜리가 지금 꼽혀져 있고 얘는 2000대 1짜리가 꼽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비율 차단 계정기 RET 670짜리 ABB 계정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발전소도 ABB 그 계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비율을 ABB 이 릴레이가 감지를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비율이 발생되는 거는 뭔가 변압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정기적인 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깊게 들어가면 또 설명이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라인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에 영어로 SLD 타이핑하고 검색하시면 싱글라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 거기에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삼상 4극기 60메가 VA 그 다음에 역률 0.8. 아까 제 PF 파워 팩터, 영어로는 파워 팩터입니다. 역률 0.8.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22.9kV 수차 발전기예요. 우리가 양수 발전소나 이런 데 보면 수차 발전기를 쓰죠. 이 전부하 손실이 1600kW이면 전부하 효율은, 그래서 여기 전부하 효율이 있어요. 이제 전부하 효율은, 변압기 효율은 그 출력 플러스 손실을 출력으로,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이 붙으면은 10의 6승이 되고 K가 붙으면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다 환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이 여기 있죠. 출력 60 곱하기 10의 6승에 나누기 그 뭐죠? 출력이죠. 여기 출력이죠. 똑같이 요걸 그대로 쓰고 플러스 손실 16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97.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제가 다 계산기 두드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구약 효율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뭐 전동기와 발전기와 변압기의 이제 효율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때 제가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계속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계속 외우시다 보면은 쌓이게 되고, 이제 외울 게 점점 100개라면 외울 게 점점 줄어들어 갖고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는 게 많아지시겠죠. 그리고 보는 게 점점 쉬워지실 거고, 지금은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5문제씩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규약 효율은 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 절약에 기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3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1번서부터 5문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